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의 어린 시절에도 여러 강아지들이 저희 집을 거쳐갔는데요. 독립하고는 나 한 몸 추스리는 것도 버거워서 키울 용기가 없더라고요. 대리만족으로 반려동물 유튜브 보는 신세죠. 요즘 고양이 인기 많은 게 맞나요? 이전에는 강아지를 더 좋아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고양이가 더 눈에 들어오네요. 관심을 가지면 그것만 보이는 건지 아니면 구글의 알고리즘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고양이 매력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고양이 관련 책 소개해 볼까 합니다. 총 3권 준비했고요. 첫 번째는 시니컬한 집사를 위한 소설, 고양이의 아버지격이죠. 나스의 수수께끼의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 입니다. 작가의 이름 한 번 들으면 잊기 어렵죠? 본명은 나스메 소세키가 아니라 나스메 긴노스케라고 하네요. 1867년생이죠. 메이지 시대 대문호로 알려져 있죠. 영문과 학생들이 섹스피어를 공부하는 것처럼 일본의 국문과 학생들의 필독서인 것 같아요. 나스메 소세키를 연구한 사람도 많고 그 후로는 소세키를 연구한 사람들을 연구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한때 천엔 집회에도 얼굴을 보이던 분이시니까 일본에서의 그 영향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메이지 시대 일본의 산업혁명의 시작이죠. 서양 산업이 대량으로 신속하게 유입되고 또 자리 잡았던 시기였는데요. 일본 현대문학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예술가들 많죠? 그도 예외라고 할 수 없는데요. 에도 막부 시대가 붕괴되면서 집안도 몰락하죠. 소세키는 오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나고요. 태어나서 곧 동네 상점에 입양되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또 아버지 친구 집으로 입양되고 돌아오기를 반복합니다. 결국 21살 때 친아버지에게 호적상으로 돌아오죠. 짧게 들어도 어수선한 집안 환경에서 자랐죠. 어찌어찌 도쿄 제국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일본 최초 국비 유학생으로 영국에 가죠. 유학 시절도 그리 편치는 못했어요. 유학 비용이며 외로움에 신경쇠약과 위궤양으로 고생을 했다고 해요. 일본으로 돌아와서도 고등학교 강사, 대학 강사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투잡해서 용돈벌이나 하자는 목적으로 문예지의 첫 작품을 발표했는데요. 그게 바로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입니다. 30대 후반이었죠. 그 후 49의 나이에 위궤양으로 죽기까지 10년간 많은 글을 남겼죠. 초기 작품인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는 사회 풍자적이지만 유머러스한 코드가 있죠. 그런데 후기 3부작이라고 불리는 피안이 지날 때까지 행인, 마음, 이 세 편 같은 경우는 인간의 이기적인 면을 따라가는 좀 무거운 소설이라고 해요. 저도 아직 읽어보진 않았는데요. 흥미로워지는 작가라서 천천히 읽어가려고 합니다. 유명한 일화 하나가 있는데요. 영어 선생님이었잖아요. 수업 시간에 I love you 이 문장을 한 학생이 나는 너를 사랑해로 번역했더니 일본인이 그런 말을 입에 담아서야 하면서 달이 아름답네요 정도로 해두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다죠. 정말 옛날 분이시죠? 달이 아름답다 이 말이 소세키의 명언으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나온 일본 애니메이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일본 애니메이션 언제 봐도 예쁘죠? 제가 작가 소개 좀 오래 했는데요. 일본의 전형적인 소설이 사소설이잖아요. 소설도 아닌 것이 에세이도 아닌 것이 픽션인지 넌픽션인지 애매모호한데요. 그의 소설들이 대부분 사소설이라 작가 생애를 구구절절 이야기해 봤는데요.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 이 소설의 화자는 구샤미 선생이 키우는 고양이예요. 영어 선생인 구샤미와 그 주변인들을 고양이의 시선으로 이야기하죠. 영어 선생인 구샤미가 사실은 본인이죠. 위가 아파서 고생하는 것도 그렇고 그의 성향 자체가 지식인으로서 염세주의적인 성격이 있어 보여요. 인생을 낙관적으로 바라보지도 그렇다고 비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까지 있겠어? 그냥 사는 거지 뭐. 좀 이런 시니컬한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본인 자신을 타인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 타인을 이 소설에서는 고양이로 정한 거죠. 자신의 생각을 고양이로 대신해서 말하기도 하고 또 고양이가 보는 척 자신을 말하기도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100년도 넘은 소설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세련미가 있어요. 저작권이 풀려서인지 다양한 출판사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현암사 송태욱 선생님 번역으로 봤어요. 현암사에서 수세기 전집이 나와요. 시리즈로 모으면 정말 있어 보일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열린 책들에서 나온 표지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실제로 본 건 아니고 인터넷으로만 봤어요. 표지 아기자기하게 이쁘더라고요. 낭독은 열린 책들 김남주 선생님 번역으로 해보려고요. 현암사 번역이 나쁜 건 아닌데 열린 책들이 소리내서 낭독하기는 좀 더 매끄럽고 요즘 스타일 문체라고 해야 하나요? 좀 더 말랑말랑해요. 세계문학 전집 중 하나를 읽었다는 뿌듯함? 고양이 집사로 한 권 가지고 있으면 폼나는 소설이죠.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는 감성 충만 집사님을 위한 소설이에요. 고양이는 앉는 것인데요. 작가는 오야마 준코이죠. 이 소설 영화로도 나온다고 해요. 아직 한국에 개봉 전으로 알고 있어요. 내용은 상처받은 인간, 외로운 고양이가 서로 빈 곳을 채워가는 그런 따뜻한 소설이에요. 등장인물 소개드리면 자신을 인간으로 믿는 러시안 블루 숲고양이 요시오가 나오죠. 사랑한 사람을 잃고 더 이상 사람을 믿지 않는 삼색털 고양이 키로. 전생을 모두 기억하는 신비한 고양이 그분. 그들이 주요 고양이고요. 그들은 도쿄 주변 아오메강의 네코스테 다리에서 만나죠. 오래전에 그곳은 흙벽으로 만든 물류 창고들이 있던 마을이었어요. 흙벽으로 만든 창고는 쥐들이 몰려들었고 그래서 고양이를 키웠죠. 그런데 서양식 창고가 생기면서 쥐도 사라지고 사람들은 더 이상 고양이가 필요 없어졌죠. 사람들은 고양이를 버리다라는 뜻이 있는 네코스테라는 말을 유행어처럼 했어요. 그리고 그 마을의 다리를 네코스테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현재는 창고도 사람도 별로 없는 조용한 장소지만 밤이 되면 고양이들이 집회를 여는 곳이죠. 그 고양이들은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데요. 40대의 마트 계산원, 색깔을 보는 것에 문제가 있는 화가, 말을 잃은 소녀,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채워주죠. 옴니버스 형식으로 전개되는 고양이와 사람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스펙타클한 거 전혀 없고요. 전형적인 잔잔한 일본 소설인데요. 따뜻함, 포근함, 잔잔함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고양이 집사님들께 추천드려요. 낭독도 곧 올릴게요. 세 번째는 트렌디한 집사님이라고 해야 할까요? 베르나르 덕후님이라고 해야 할까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고양이입니다. 제가 이북으로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종이책 트렌드에 대해서 정말 무지했어요. 고양이 이 책은 종이책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 이 책을 봤을 때 든 생각, 이 얇은 책을 왜 두 권으로 폈을까? 작가 네임밸류로 무조건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두 권으로 파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 책을 다 읽은 것도 아니고 아주 덕후도 아닌 입장에서 다 읽고 나니까 두 권으로 만든 거 좋은 선택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고양이 이 책 하나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 책은 전체 관람과 소설이잖아요. 이쁜 책으로 만든 건 좋은 글을 널리 보급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선택 같아요. 예를 들면 개미 때부터 베르나르 덕후였던 여인이 이제 학부모로 자녀와 함께 그 소설 즐길 수 있는 그런 책이잖아요. 가볍게 재미있게 풀지만 뉴턴의 고양이문, 이집트의 고양이 여신 바스테트,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테러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령대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매개가 되는 책이죠. 누구나 잡을 수 있는 핸디한 책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건 제가 가진 표지 말고도 인터넷 서점별로 다 표지가 다르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알라딘 표지가 제일 마음에 드네요. 후회스럽습니다. 덕후님들 아마 다 소장하고 싶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소개한 고양이는 앉는 것에서 보면 검은 고양이와 흰 고양이가 자기가 더 이쁘다고 싸우거든요. 둘 다 남자 고양이에요.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인간에게 밥을 얻어먹어온 고양이들의 역사에서 수렵의 기술은 더 이상 대단한 가치가 아니다.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인간에게 사랑받고 더 오래 살아남는다. 미에 집착하는 것은 생존 본능인 것이다. 이런 걸 보면 책도 외모를 가꿔야겠죠? 열린 책들에서 나오는 표지들 보면서 엠 페디먼이라는 기자이자 편집자가 쓴 서재 결혼시키기라는 책에 대한 에세이 있거든요. 그것도 생각이 났어요. 엠 페디먼이 친구랑 대학 시절 때 이야기를 하는데요. 친구가 스코틀랜드 남자한테 비르길리우스 책을 선물 받아요. 멋진 헌사를 책 안에 적어준 남자였는데요. 앤이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 남자랑 어떻게 됐어? 그 친구가 말하죠. 그 남자하고 잔 적은 없어. 그런데 비르길리우스한테 홀딱 빠져서 그 책과는 여러 번 잤지. 이렇게 우리는 책을 다양하게 이용하죠. 심지어 동침도 합니다. 좋은 책들이 더 이쁘게 나오길 기다려 볼게요. 오늘은 고양이 책 3권 소개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고양이 관련 책 낭독해 보려고 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힘이 됩니다.